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입니다. 사랑의 기술은 에리 프롬이 56에 출간한 책입니다. 원 제목은 The Art of Loving이고요. 우리나라 말로 사랑의 기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목으로 봐서는 20대 청년들이 봐야 하는 책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책 표지에 보면 진정한 사랑을 원하는 젊은이들의 필독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6세 된 아저씨가 20대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책을 썼을 리가 없고요. 저도 20대쯤에 이 책을 읽어본 것 같은데 이 책을 읽고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사랑의 기술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20대보다는 40대나 50대가 봤을 때 더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책의 주장은 일단 사랑은 기술이다 이 사실입니다. 주장이 의미하는 바는요, 마치 화가가 그림 그리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듯이 혹은 요리사가 음식하는 방법을 배우고 연구하듯이 사랑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삶의 기술로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는 프롬의 주장입니다. 사랑하는 능력은 본능처럼 우리 안에 이미 장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배우려는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책은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장 사랑은 기술인가, 제2장 사랑의 이론, 제3장 현대 서양 사회에 있어서의 사랑과 붕괴, 제4장 사랑의 실천입니다.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죠. 1장 사랑은 기술인가에 대한 답변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기술이죠. 프롬은 사랑이 기술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온 이유에 대해서 3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우리는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받는 것에 더 관심이 있어 왔다. 둘째, 우리는 사랑의 문제를 사랑할 대상만 찾으면 가능하다고 착각하고 있다. 셋째, 사랑에 빠지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혼동하고 있다. 이렇게 3가지로 설명합니다. 저는 2번째 지적이 날카롭게 느껴졌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의 문제에 관련해서 사랑할 대상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은 사랑할 줄 아는데 자신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을 못 찾는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프롬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프롬이 이 책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는데요. 사랑은 기술이고 태도이고 성격의 방향이라고 말합니다. 프롬에 따르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만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혹은 어떤 특정한 대상들만 사랑할 수 없습니다. 프롬은 이런 사랑을 단순한 공생관계 애착이나 확대된 이기주의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요,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자신의 느낌대로 화폭에 담아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장으로 넘어가 보죠. 2장에서는 프롬이 사랑의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프롬은 사랑이 인간 실존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사는 삶의 의미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2장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2장이 이 책에서 가장 긴 부분이고요. 프롬이 강조하는 바는 사랑은 활동이다라는 점입니다. 즉 사랑은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무엇인가를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기서 준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뺏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명력의 표현입니다. 저는 2장에서 인상적인 부분이 자기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자기애, 즉 자기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왠지 프롬이 자기애를 극복하고 버려야 할 것으로 설명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프롬은 에크하르트의 말을 인용합니다. 만약 그대가 그대 자신을 사랑한다면 그대는 그대가 그대 자신을 사랑하듯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대가 그대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대가 다른 사람을 덜 사랑하는 한은
그대는 그대 자신조차 참으로 사랑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그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이들을 똑같이 사랑한다면 그대는 그들을 한 사람으로서 사랑할 것이고 그 한 사람은 신인 동시에 인간이다. 따라서 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모든 이들을 동등하게 사랑하는 위대하고 올바른 사람이다. 말이 좀 어렵지만요. 간단하게 말하면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나 자신을 희생시켜서 타인을 사랑하지도 말고 타인을 희생시켜서 나를 사랑하지도 말고 똑같이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제3장 현대 서양 사회에 있어서의 사랑과 붕괴에서 프롬은 현대 사회에 사랑은 없고 사이비 사랑만 판을 치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 경제 원칙이 문제입니다. 저는 다음의 문장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프롬의 말입니다. 현대에는 자기 자신을 상품화시켰다. 현대에는 자신의 생명력을 퍼스널리티 시장에서의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높은 이득을 얻어야 할 투자로서 경험한다. 지금 사회 분위기를 잘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프롬은 현대인들이 신까지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업 동반자로 삼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사이비 사랑에 반대되는 진짜 사랑은 무엇일까요? 프롬은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와 같이 충고를 합니다. 두 사람이 그들의 실존의 핵심에서 의사소통을 이룰 때 비로소 사랑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요. 부부가 각자 자신의 삶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비로소 상대방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기 자신마저도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랑이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삶의 의미를 파악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자신이 어떤 식으로 자신의 생명을 표현할 것인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타인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4장 사랑의 실천에서 프롬은 다소 실망스러운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당신이 알아서 스스로 혼자 힘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프롬이 구체적인 방법을 전혀 제시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프롬은 사랑하려면 혼자 있는 것을 배우는 일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단순히 혼자 있는 것은 아니고요. TV나 책을 보지 않고 라디오도 듣지 않고 인터넷 기사도 안 보고 음악도 안 듣고 가만히, 정말 가만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프롬은 매일 아침 20분 이상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최고의 관심을 쏟으며 참을성 있게 집중하는 훈련을 하라고 제안합니다.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은 제목으로 봐서는 누군가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알려줄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당신이 당신 자신으로 살아야만 타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타인을 사랑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거나 타인보다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라는 주장과도 다릅니다. 프롬의 주장은 정신집중, 참을성, 최고의 관심을 자기 자신에게 쏟는 훈련을 해서 자기 자신의 실존의 핵심에 도달해야만 자신의 생명력을 타인에게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이죠. 심심하게 혼자 있는 연습을 하면서 여기는 어디이고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떻게 나를 나타낼 것인가 질문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프롬이 말하는 자기 사랑이죠. 같은 방식으로 타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정신집중, 참을성, 최고의 관심을 보여줌으로써 타인도 그 자신의 삶의 의미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프롬식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기술을 익히려면 오늘 밤부터 심심할 준비를 해야겠네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눈을 감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 보십시오. 그리고 질문해 봅시다. 여기는 어디이고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떻게 나를 표현할 것인가?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었습니다.